더스트리노.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그 모토캠퍼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조금 특이한 요상한 텐트들에 대한 영상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잡지책 보듯이 바이크랑 관련해서 재밌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최소 분기별로 1개 정도는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름 오토바이도 오래 탔는데 사실 그 아웃도어 쪽 활동 경력이 되게 길거든요. 고어텍스 필드 테스터라든가 여러 브랜드 이런 테스터도 좀 오래 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웃도어 쪽도 이야기를 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모터사이클도 당연히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접목했을 때 어떤 주제가 제일 좋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텐트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첫 번째 주제를 텐트로 한번 잡아봤어요. 이번 영상도 아마 모토캠퍼거나 백패커 분들이거나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랑 그런 아이템들로 꾸려져 있으니까 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더스티노를 이제 막 알게 된 분들은 저희가 보통 올리는 영상들이 그 지갑에는 좀 해로울 수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올라가거든요, 영상이. 그러니까 구독해보시면 좋습니다. 알람 설정은 하든가 말든가. 아무튼 이제 본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유명한 텐트죠. 이게 뭘로 특히 유명하냐면 디자인이 이쁜데 성능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하죠. 근데 이게 딱히 성능이 좋지도 않은데 유명할 정도면 일단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다는 뜻이죠. 일단 폴로는 제품군에 텐트도 있고 침낭도 있고 그런 제품들을 취급하니까 이거를 아웃도어 브랜드로 볼 것이냐, 사실 이건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서핑,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이런 걸 테마로 하는 그냥 캐주얼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데우스랑 좀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만약에 이제 데우스에서 옷이 나왔는데 야 누구 왜 부호대 안 들어있냐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이상하죠. 좀 데우스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서핑이나 모터사이클이나 이런 무드를 일반 의류에 접목시켜가지고 일상생활에 그냥 편하게 캐주얼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풀어먹는 브랜드죠. 폴로 스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 고어텍스로 막 만들고 800필파워 넘는 막 헝가리 구스다운 사용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좋게 만들었어, 우리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렇게 광고하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런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들이랑은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애초에 그런 물건은 나오지도 않고 캠핑이나 이런 아웃도어 무드들을 굉장히 가볍고 캐주얼하게 소비하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겠죠. 이 폴로스토프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 넵색이라고 그 입는 침낭이 있어요. 보면은 약간 텔레토비 같기도 하고 좀 귀여워요. 내한 온도가 높고 이런 물건은 아닌데 그냥 라이트하게 쓰기 좋은 그거랑 지금 이야기하는 텐트, 이게 좀 유명해요. 색깔도 여러 가지 나오고 콜라보 제품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특히 모터사이클에서는 그 CC 모터사이클이라고 그런 빈티지한 바이크들을 메인 테마로 가져가는 카페도 하고 커스텀 빌더도 하고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지금 폴로도 거기랑 텐트도 출시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모토 캠핑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제품이 분위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텐트의 실제 제품을 한번 봐보시죠. 이렇게 바닥이 보통 텐트들 직사각형인 텐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변이 짧은 쪽으로 다리랑 머리가 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1인용 텐트가 폭을 60cm 기준 잡으면 돼요. 60의 배수로 1인용, 2인용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폴로 투맨이 한 152cm 나와요. 그러면은 둘이서 쓰기에 좀 충분한 공간, 머리 쪽은 102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통이에요. 1m 잡으면은 안에 내부 공간도 크다 이건 아닌데 아주 협소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우리가 자립형 텐트 고를 때 그 센터의 높이가 1m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텐트는 거주성은 괜찮죠. 그리고 무게가 3.47kg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공간 대비 무게는 무거운 편입니다. 원단이 이게 플라이, 이너 텐트의 바디나 바닥 전부 다 폴리에스터에 PU 코팅을 썼거든요. 이게 원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이 텐트에서 사용한 원단은 사실 이런 소형 텐트가 아니고 대형 텐트나 그런 저가형 텐트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단이에요. 비슷한 가격대의 알리발 텐트들 있잖아요. 걔들보다 원단 스펙이 좀 떨어집니다. 폴리에스터랑 PU 원단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좀 오래 쓰면 가수 분해를 해가지고 안쪽에서 막 비늘 벗겨지듯이 벗겨져요. 우레탄 코팅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에 취약하니까 건조를 잘해야 됩니다. 건조를 잘 안 한 상태로 돌돌 싸가지고 어디다 던져놨는데 나중에 내가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쓰려고 보면은 벗겨지고 이래요. 전부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축 팽창이 좀 더 유리하거나 햇빛의 변색이 좀 더 안 되거나 심실링하기
하기 좀 쉽다거나 이런 장점들이 있긴 있는데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이제 고가의 텐트들은 나일론에다가 실리콘 코팅을 주로 사용해요. 실리콘 코팅을 한 나일론들이 제조가 더 어렵고 원단도 가볍습니다. 강도도 높고 코팅도 그렇고 원단 가격만 해도 이미 한 30% 정도 비싸거든요. 그 절대 성능에 관여된 부분이다 보니까 고가의 텐트들은 대부분 이쪽 원단을 쓸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것보다 더 비싼 원단도 있어요. 뭐 다이니마나 뭐 이렇게 가면 더 비싸지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텐트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텐트에서 그 힐레베르그가 그 명품 텐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힐레베르그도 양면 실리콘 코팅의 나일론 원단을 써요. 아무튼 다시 폴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은 이게 원단 스펙도 낮고 어떤 텐트의 설계를 봐도 이게 막 강풍에 강하거나 이렇게 튼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확실히 퍼포먼스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베스파를 이게 다른 바이크보다 성능이 좋아서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성능이 다소 낮아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이 브랜드가 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내 마음에 들면은 이게 성능이 좀 떨어져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텐트입니다. 가격도 뭐 솔직히 뭐 한 30만원대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은 아주 못 빼먹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충분히 모토 캠핑 상황에 어울릴 수 있는 좀 현실적인 텐트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많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얼른 알 수 있는 폴로 투맨 텐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폴로 투맨 텐트의 디자인은 뛰어나다. 그래서 4점을 주고요. 현실성은 5점. 이건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현실성은 매우 뛰어나다 해서 5점. 그리고 가격은 그냥 보통. 그래서 3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평가는 4점. 뛰어남 등급. 두 번째 이야기할 텐트는 엑소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모노리스 캡슐 쉘터입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기업이죠. 엑소드에서 출시한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난 텐트예요. 굉장히 미래적인 디자인의 해먹 텐트인데 이게 보통 해먹은 바닥이 그 바나나처럼 이렇게 휘죠. 머리랑 다리 쪽이 오므라드는 방식이에요. 잠깐은 뭐 쉬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하룻밤을 해먹에서 보낸다는 거는 이게 요령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 엑소드의 모노리스 캡슐 쉘터는 바닥이 사각형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공중 부양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요령이 없어도 충분히 잠 같은 잠을 잘 수 있는 물건. 이 텐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에어빔이죠, 에어빔. 뭐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폴이 부러질 일은 없죠. 펑크가 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 또 단점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다? 근데 내가 낮에 불어놨다? 그러면 밤에 조금 몰캉몰캉해지는 거?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런 대형 텐트가 아니고 이런 소형 텐트에서는 크게 그런 현상도 심하진 않아서 에어빔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해먹 방식이니까 바닥에 뭐 돌이 있거나 뭐 경사가 막 심해가지고 뭐 이런데도 내가 나무나 묶을 수 있는 기둥 2개에 수평 잘 잡아서 설치하면은 내가 자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바닥 상황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해먹 모드가 아니고 그냥 바닥에 놓고 그냥 바닥 모드로도 쓸 수가 있어요. 혹시나 내가 이제 수경지를 도착했는데 근데 거기에 나무가 없어. 그래도 평지만 찾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일반 텐트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약간 하이브리드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그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중부양했을 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텐트 하단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트렁크가 있다는 거. 이게 라이딩 장비 중에서 젖으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 보관해도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한 70만원대로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처음 출시했을 때 저도 그때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100만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70만원대면은 솔직히 싸진 않은데 아주 나쁘진 않은 가격이다. 이게 무게가 2.9kg인데 무게가 1인용 치고 솔직히 가볍진 않죠. 이게 만약에 텐트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처음 텐트를 사는 것이 빠를까? 아니면은 텐트가 이미 여러 개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색다른 텐트 써보고 싶어서 한 개를 추가하는 게 빠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후자가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이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는 사람이 이걸 사면은 절대 추천할 수 없는 물건이고 이미 이것저것 있고 내가 좀 특이한 거 써보고 싶고 뭔가 이런 것도 하나의 장난감처럼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이 텐트를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다고 하면 사실 되게 수면이나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되는 텐트들도 있거든요. 이게 좀 접목하기 어려운 현실성이 다소 낮은. 근데 지금 현재 엑소드 모노리스 캡슐 쉘터는 그래도 나름 그 현실적인 수면이 가능한 텐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노리스 캡슐 쉘터의 디자인은 매우 뛰어나다. 별 5개고요. 현실성도 이거는 현실성이 확실히 있어요. 별 5개. 가격은 다소 아쉽다. 2점. 그래서 종합평가는 4점입니다. 그 다음은 DOD의 라이더스 바이크인 텐트. 이게 일본의 캠핑 브랜드거든요, DOD가. 여기는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좀 장난기가 있는 편이에요. 막 그 로고도 토끼 그려져 있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최근에 혼다랑 콜라보 했어요. 근데 혼다 모터사이클 말고 혼다 자동차라. 이게 2000년대 시작한 브랜드 치고는 이미 본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에 성공한 브랜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텐트가 이름 자체가 라이더스 바이크인 텐트예요. 애초에 바이크 쪽 브랜드에서 텐트를 출시할 때가 있죠. 좀 소규모 브랜드에서 애초에 캠핑 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렇게 대놓고 라이더를 겨냥한 그런 타이틀을 걸고 제품 출시한 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그래도 장명부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의 지금 가장 큰 특징은 우산 살대같이 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원터치 텐트예요. 사실 원터치는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터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반조립 텐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취침 공간은 그냥 2명이서 쓸 수 있는 돔 텐트인데 그 앞에 어닝처럼 플라이를 길게 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캠퍼가 생활 공간으로 쓰거나 아니면 바이크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무게가 한 6kg 나가요. 혼자 쓴다면은 사실 현실성이 다소 낮죠. 뭐 이렇게 한 명이 텐트 가져가고 뭐 다른 한 명이 뭐 코펠, 버너 막 이런 거 챙겨가지고 이게 둘이서 한 팀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그나마 현실적인 텐트고 보통 모토 캠핑 하시는 분들이 백패킹 텐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텐트보다 조금 특이하다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장점이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텐트의 타프 조합이 지금 현재 이 라이더스 바이크인 텐트보다 훨씬 현실적이긴 하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름에다가 이렇게 바이크, 뭐 라이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캠핑 브랜드에서 이런 제품 내준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좀 싸요. 30 후반에서 한 40 초반?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텐트랑 타프 조합한 것보다는 이게 좀 쌀 수도 있으니까 가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를 내가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조금 안 이뻐서 디자인 점수는 1점, 근데 현실성은 3점. 그래도 이거는 써먹을 수가 있죠. 가격은 보통 3점. 이게 만약에 제품 구성이 좋았으면 가격도 좀 더 좋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구성이 아주 뭐 이렇게 땡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평가는 2.3점입니다. 예,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할 물건은 윙맨 오브 더 로드라고 이게 영국 브랜드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2019년도에 샀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호주에서 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영국 브랜드라고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구스랑 투칸이라는 올인원 텐트예요. 여기가 이제 모터사이클이랑 아웃도어를 접목한 제품들인데 여기도 막 그렇게 본격적인 뭐 퍼포먼스를 내고 이런 제품들이 아니고 소규모 브랜드다 보니까 기술로 커버를 하긴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디자인이나 어떤 감성으로 커버를 하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좀 그런 빈티지하고 굉장히 멋져요. 지금까지 봤던 그 제품들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도 굉장히 빈티지 해버리죠. 일단 오늘 소개하는 물건 중에서 유일하게 면 텐트입니다. 네, 면 텐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모토 캠핑에서 면 텐트 쓰기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백패킹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무게랑 부피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모토 캠핑에서도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면 텐트다 보니까 무게랑 부피에서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심지어 이게 텐트랑 매트랑 안에 얇은 침낭까지 같이 들어있는 올인원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말아서 패킹하면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옛날에 그 할머니 집에 가면은 겨울에 솜이불 있잖아요. 솜이불 거의 그 정도 두께가 나와요. 영상에서 보면 그 크게 안 보이거든요. 네, 이거 영상 찍으려고 안에서 침낭이든 매트든 뭘 하나 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부피예요. 구스 모델이 조금 더 작아요. 이게 한 10kg 나가고 투칸 모델이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무거운데 이게 한 13kg 나갑니다. 근데 저도 그나마 작은 구스 모델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필드에서 한 번도 못 써보고 방출했어요. 이게 저도 이거 영상 보고 와 디자인은 끝내준다. 저도 그랬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바이크에 적재를 하면은 다른 물건 실을 공간이 없어요. 이거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 저는 다른 텐트들이 이미 있으니까 수위에 밀리고 해서 이걸 못 썼는데 이 정도 부피면은 2인 1조로 가서 텐트 이거 하나로 일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텐트는 1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인 1조로 간다 그럼 한 명은 밖에서 자야 돼. 그러면은 최소 사이드백에 달린 바이크로 가야 돼요. 보통 이게 좀 트라이엄프의 본네빌이나 뭐 스크램블러 아니면 뭐 가와사키 W 이런 계열 아니면은 이게 올드 할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윙맨 오브 더 로드 이 텐트랑 좀 분위기가 어울리는데 근데 이 바이크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이드백을 달더라도 이게 용량이 큰 거를 달 수도 없고 여기다 큰 사이드백을 달면 디자인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텐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써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뭐 내가 못 썼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못 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도전해보실 사람들은 도전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을 실험해볼 수 있는 비용은 대충 한 120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120만원 들여서 실험을 해보실 분들은 한번 실험을 해보셔라. 디자인은 끝내준다. 디자인은 5점. 현실성은 매우 낮다. 1점. 가격도 120만원 왔다 갔다 하니까 1점. 그래서 이제 종합평가는 2.3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할 제품은 헬리녹스 코트 텐트입니다. 캠핑을 좀 접하신 분들한테는 뭐 아주 특이한 텐트는 아닐 텐데 아직 이런 쪽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텐트라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뭐 헬리녹스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이게 사실 그 모토 캠핑에서 쓰기에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비현실적이죠. 일단 헬리녹스 홈페이지에서 이거 텐트 본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중고거래로 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너 텐트만 팔고 뭐 어떤 사람은 이너랑 플라이랑 같이 팔고 뭐 헷갈려. 와 싸게 판다 했는데 이너 텐트만 팔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너랑 플라이랑 같이 세트로 샀어. 근데 문제는 그 야침 그 코트를 또 사야 돼. 근데 코트 사면 끝이냐? 그게 아니야. 다리도 사야 돼. 다리도 별도예요. 결국 살라고 하면 이것저것 막 드래곤볼 모으듯이 막 모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텐트가 돼요. 근데 일단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모토 캠핑에서 쓰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근데 1인용 텐트다. 이러면은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서운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계륵 같은 장비일 수도 있어요. 부피도 막 그렇게 작지도 않고 무게도 뭐 솔직히 가볍지가 않고 근데 누워보면은 괜찮죠. 엔간한 데다 쳐도 그 비탈만 아니면 그냥 평탄화도 쫙 되고 뭐 돌이나 이런 거 고를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은 좀 괜찮고 그리고 야침 아래가 자동으로 공간이 생기니까 수납 공간도 생기고 거기는 또 비를 안 맞잖아요. 부츠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놔두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디자인이 좀 이쁘죠. 저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모토 캠핑 3번 중 1번은 이 세팅을 쓰는 것 같아요. 캠핑에 투자할 예산의 여유가 있고 이제 주로 혼자 다니시는 분들한테 슬쩍 추천드려볼게요. 디자인은 매우까지는 아니고 뛰어나다. 그래서 4점. 현실성은 5점. 네, 이거는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격이 2점. 이렇게 해서 종합평가는 3.6점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할 제품은 아델 브라운의 노마드4 모터사이클 텐트.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물건 중에서 구성이 가장 간단해요. 한 1.5kg 정도 나가고 폴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이크나 나무 뭐 이런 데다 고정해가지고 완성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런 바이크에다가 거치하는 방식의 모터사이클 텐트들이 쳐놓으면 포스가 엄청나죠. 그 1년에 한 300일 정도는 길에서 자는 그런 완전 그런 고인물 히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이 제품의 이걸 장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뭐 아무튼 특징인데 이게 싱글홀이다 보니까 결로가 좀 심했어요. 뭐 기능적으로 보면은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제품입니다. 일단 좁고 낮다 보니까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혹시 이걸 피칭을 다 했어. 설치를 다 했는데 내가 혹시나 바이크 탈 일이 생기면 이거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죠. 홀대가 없는데 이 홀겹 그냥 스킨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0만 원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최근에 네이버후드랑 콜라보 제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콜라보 치고 일반 버전이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그 네이버후드 콜라보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단점을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런 물건을 왜 만드냐 이런 걸 누가 사는 사람 있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이야기하는 물건 중에서는 좀 현실적인 편이고 간편하고 좀 이 텐트를 쳐놓으면은 그 나름의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성향에 따라서 그냥 이 텐트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불편함은 내가 감수하더라도 이걸 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꽤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코드에 맞다 내 성향에 맞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노마드4 모터사이클 텐트의 디자인은 5점입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좀 멋있죠. 그리고 현실성은 일반 텐트들 같이 뭐 아주 현실적인 건 아닌데 근다고 현실성이 아주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게 좀 애매한데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하는 물건들 중에서는 뭐 얘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 그리고 또 디자인 이건 분명히 사면은 뭐 써먹을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은 보통에서 그래도 약간 괜찮은 편이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거를 만약에 있다면 잘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종합평가는 4점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죠. 이게 상상해보면은 사실 너무 좋고 즐겁잖아요 이 방식은.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실성이 없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이크로 뭔가를 견인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트레일러 장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는 도로에서는 볼 수 없겠죠. 무게가 100kg 조금 넘고 보통 가격은 한 4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요즘에 뭐 비싼 텐트들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싸게 보일 정도예요. 그냥 천대기로 된 것들도 100만원 넘어가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형 투어링 바이크에다가 또 이런 거 트레일러 연결해가지고 어디 가서 딱 캠핑하고 그러면은 또 그 나름 무드가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일반 텐트 지고 가서 이렇게 할 때 느낄 수 없는 호텔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거주성이 엄청나니까 바이크에서 이런 신기한 것도 있다 이 정도로 보고 바이크용 카라반 이거는 평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거 우리나라는 참 오토바이를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그 7개의 현실성이 다소 낮거나 아니 뭐 돈값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텐트나 카라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여건이 허락하면 종종 이렇게 좀 재밌는 아이템들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고 구독도 당연히 해주시면 좋은 거 아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